안녕하세요. 류시영입니다. 자, 이번에는 2024년 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7급 정기자기학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기 인덕턴스가 0.5헬리인 인덕터의 전류 10A를 인가할 경우 인덕터에 축적되는 에너지 값은 하고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바로 에너지 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워크는 2분의 L, I, 자승이죠? 아주 쉬운 문제 중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L에다가 0.5헬리 집어넣고 I에다가 10A만 집어넣으면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L은 0.5니까 0.5 적어주시고요. 10A니까 곱하기 100이 되겠죠? 자, 100이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 곱해서 50이니까 50의 절반,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율이 10-3 H 헬리퍼 미터인 철심이 들어있는 한상 솔레노이드가 있다. 건선수는 100회, 평균 자료의 길이는 0.5m, 철심의 단면적은 10cm 제곱이다. 이 솔레노이드에 3A의 전류를 흘렸을 때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 값은 얼마인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지금 1번과 마찬가지로 뭐 물어보고 있어요?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니까 워크는 2분의 1 Li 자승으로 값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전류값 4만표는 있지만 우리 L값, 인덕턴스 값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인덕턴스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문제에 들어있는 힌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율 나와 있으니까 투자율, 자, 한상솔레이드 건선수 N, 평균 자료의 길이 L, 그리고 단면적 A까지 있으므로 우리 저 뮤, 투자율, 건선수, 길이, 단면적으로 인덕턴스 구할 수 있죠? 자,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은 뮤 곱하기 L, 그 다음에 건선수의 제곱에 단면적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율이 10의 -3승이니까 10의 -3승을 넣고요. 자, 곱하기 길이 L은 L 0.5죠? 0.5니까 0.5 쓰기 전에 5 곱하기 10의 -1승으로 적으면 되겠죠?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은 자격증 시험과 달리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 더 빨리 풀 수 있고 빨리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분해해주고 건선수는 10의 제곱이죠? 10의 제곱이니까 10의 4제곱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단면적인데 단면적 10cm의 제곱이죠. 10cm의 제곱. 우리 1cm가 1m로 0.01m죠. 근데 10cm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0.0001m의 제곱으로 변하게 되겠죠. 예, 10,000분의 1이니까. 그럼 10,000분의 1을 20cm에 곱해주게 된다면 0.001m 제곱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10의 -3승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요거 10의 -1승을 위로 올려서 곱하기 10의 1승이니까 그냥 10 곱해준다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워주고 요것만 남았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i의 제곱까지 해줄게요. i의 제곱 3이니까 9 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일단 5랑 2랑 곱해주면 10분의 1 곱하기 여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4승은 10이 되고요. 10이 되고 10 곱하기 10의 -2승 하면 10의 -2승 되겠네요. 거기에 10을 곱해주면 10의 -1승이 남겠다. 위에 분자는. 그리고 여기다 9를 곱해주게 되면 정답 0.09 0.09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일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면의 지름이 2mm인 원통형 전선이 있다. 전선 방향으로 100V/M의 전개를 가하였을 때 총 60파이 정상 전류가 흐른다면 전선을 구성하는 물질의 전기 전도도 값은 얼마인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기 전도도 시그마죠. 시그마 구하는 공식은 전개 분의 전류 밀도가 되겠죠. 자, 이 공식은 원래 전류 밀도는 시그마 곱하기 전개, 이 공식을 변형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개값, 여기 전개값이 전선 방향으로 100V/M로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전류 밀도값 구해야 되는데 전류 밀도는 없죠. 하지만 여기서 이 전류 밀도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왜죠? 밀도는 면적분의 그 밀도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물질을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J는 전류 밀도이기 때문에 전류 밀도 J는 어떻게 구해준다? 단면적 분의 전류 I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단면적이라 하면 원통형이지만 여기 이쪽의 밀도겠죠. 자, 원통형이라고 하지만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가잖아요. 이쪽으로 전류가 나가지는 않죠. 전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단면적 어디만 구해주면 돼요? 이쪽 단면적, 이 원의 단면적만 구해주면 되겠죠. 자, 원의 단면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단면의 지름이 2mm죠. 2mm를 우리 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아까 KMS 규격에 의해서 2mm를 2m로 바꿔줘야 됩니다. 2m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의 지름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인 거에 단면적은 4분의 D 제곱이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 10의 마이너스 6승 파이가 되겠죠. 거기에 전류값 몇이에요? 60파이래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일단 약분 되겠죠. 그러면은 남는 게 10의 마이너스 6승 파이. 요거 이렇게 약분 되죠. 그리고 요거 위로 올라가게 되면 60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우고 전류 밀도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전개 100만 해주면 되겠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위로 올라가서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고 60 곱하기 10의 4승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6이네요. 6. 1.5나 1.5. 그러면 얘를 6 곱하기 10의 5승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전개의 세기가 A kV/M인 지점에서 비유전율을 3에서 5로 증가시킬 경우 분극의 세기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분극의 세기 P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P는 카이 2 곱하기 입실론 제로 곱하기 전개 2죠. 전개 2. 자, 그런데 이 전개의 세기는 A kV/M로 정해져 있고 우리 그 진공 중의 유전율 같은 경우에도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정해져 있죠. 그러면 요거 감세율, 요거 카이 값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카이 공식이 어떻게 되죠? 비유전율 빼기 1이 됩니다. 항상 비유전율은 1보다 크죠? 그래서 1앱보다 앞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3에서 5로 증가시킨대요. 자, 여기다 3 넣으면 2가 되고 5 넣으면 4가 되겠죠. 자, 몇 배 증가했죠? 2배 증가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골라주시면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공간에서 F 주파수죠. 주파수 14GHz인 5기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주파수에 대하여 전파정수 K와 전자파 속도 V0 m/s의 값을 옳게 짝지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 전파정수 K와 전파정수 K와 또 뭐 물어보고 있어요? 예, 속도를 물어보고 있다. 속도 V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V0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전파정수 K와 속도 V0를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전자파의 속도 구하는 공식은 뭔가요? 속도 구하는 공식은 루트 뮤 곱하기 입실론 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속도 구할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뮤 제로 있고요. 입실론 제로 있고. 뮤, 입실론 1. 전부 다 1이라고 되어 있는. 아,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네요. 단, 파이는 3.14이고,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입실론 제로는 36파이 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그 다음에, 비유전율과 비투자율은 1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게 무슨 상태인 거예요? 진공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 뮤 값에는 이거 진공 중이니까 뮤 제로와 입실론 제로 넣으면 되겠죠. 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36파이 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6승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해주면 파이 없어지고 36, 4 하니까 9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이 되겠네요. 거기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다. 자, 얘는 3분의 1로 나올 수 있죠? 3분의 1로 나오고 이 친구도 절반 내주고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분수를 해주는 거니까 자, 일단 지우고 여기 분의 1이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 3 곱하기 마이너스 1승이죠? 네, 3의 마이너스 1승이죠? 3 곱하기 마이너스 1승이 아니라 3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럼 요거 위로 올려보낼 수 있잖아요. 3 곱하기 얘도 올려보내서 10의 8승 3 곱하기 10의 8승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이다. 그래서 자, 1번은 3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맞고, 3번도 3 곱하기 10의 8승이나 맞고, 그럼 1번 아니면 3번으로 이제 답이 정해지게 되겠네요. 자, 그럼 속도 구했으니까 속도를 제외하고 전파정수 K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파정수 K 구하는 공식은요. 전파정수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허수값, 베타는 허수값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 오메가 루트 입실론이니까 여기다가 뮤 입실론, 이렇게 뮤 입실론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J 오메가 시그마 가로가 됩니다. 자, 이걸 구하셔서 여기 실수부, 그 다음에 허수부로 나타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시그마가 0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시그마 값이 0으로 넣게 되면 얘는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보다 요 값만 구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값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메가가 얼마인지 아직 안 나왔죠? 그럼 오메가를 뭘로 풀어줘야 돼요? 우리 2파이는 상수고 F만 알면 되겠다. 그렇죠. 주파수가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이 주파수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F 기가니까요. 기가니까 10의 6승이죠. 헤르츠로 바꾸게 되면 10의 6승 14 곱하기 10의 6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2파이 곱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속력 구할 때 루트 뮤 제로 곱하기 입실론 제로로 풀었죠? 이렇게 분의 1로 구했는데 그거의 역수래요. 여기도 진공이니까 제로 제로가 되겠죠? 그럼 이거 역수 취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지우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풀려면요. 어떻게 풀면 되냐. 일단 요거 3이랑 파이를 3.14로 계산하라 했죠. 하지만 3.14로 계산하기에는 너무 식이 복잡해지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얘를 파이를 3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지금 586과 293으로서 큰 차이가 나죠.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0.14 가지고는 이제 값이 많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3으로 그냥 계산하고 얘네 둘 약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는 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6승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 이렇게 곱해줘서 28 그리고 곱하기 10의 지금 잘못 계산한 게 우리 기가죠. 제가 지금 큰 실수를 했네요. 여러분들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킬로 다음에 메가 다음에 기가죠. 그래서 기가는 10의 6승이 아니라 몇이요? 10의 9승이 되겠죠. 제가 계속 쓰면서도 뭔가 좀 이상한데 했더니 이걸 틀렸네요. 예, 그래서 28 곱하기 둘이 해주면 10만 남죠. 그래서 정답 280. 자, 280이랑 비슷한 거 1번 293.072 있네요. 그리고 허수값 0, 시그마가 0이니까 그리고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처럼 이 기가 우리가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기가라는 단위를 좀 보기가 힘이 드는데 자, 그래도 킬로, 메가, 기가 이 순서 꼭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도 저처럼 실수했더라도 저처럼 수정해 나가면 또 괜찮겠죠. 자, 값이 다 293, 세 자리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소수점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건 좀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뭔가 잘못됐구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변압기나 발전기 등 에너지 변환 기기에 사용되는 강자성체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강자성체는 말 그대로 강한 자성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럼 강자성체는 높은 투자율을 가진다. 이게 당연한 말이겠죠. 높은 투자율을 가지게 됩니다. 자, 2번 자기 포화 현상이 발생하면 투자율은 더욱 증가한다. 자, 자기 포화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가득 찼다라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강자성체라도 끊임없이 자기를 먹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진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점점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이렇게 일정해질 겁니다. 자, 일정해지는 이 구간을 뭐라 한다? 자기 포화라고 한다. 그러면 이 자기 포화 현상이 발생하면 투자율은 더욱 증가되는 게 아니라 일정해지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2번이 틀렸다. 3번 외부 자기에 의해서 자동차 내부의 자기 모멘트가 정렬된다. 이거 뭐예요? 자화현상이죠. 자화현상. 우리가 바늘을 그려야 되는데 그냥 이거 바늘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이제 실 꽂는 게 있다. 근데 이걸 자석을 가지고 막 비볐어요. 그럼 이 바늘 어떻게 돼요? 자석되죠? 그걸 자화현상이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현상입니다. 외부 자석에 의하여 자성체 내부가 자기 모멘트가 정렬돼서 자석과 같은 N극, S극, 자석과 같은 형태를 띠는 것, 그게 바로 자화현상이고 내부 모멘트가 정렬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맞겠죠? 자, 철, 코발트, 니켈은 강자성체에 해당된다. 자, 철만 봐도 뭐예요?
자석이 떡 하고 달라붙죠. 그래서 자석에 얼마나 잘 붙냐에 따라서 자성체를 부분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철, 코발트, 니켈은 강자성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안쪽 도체 반지름이 A이고 바깥 도체 내반지름이 B인 무한히 긴 동축 케이블에, 자, 이거는 무슨 상태냐? 네, 여기 반지름이 A고요. 네, 반지름이 B인 무한히 긴 동축 케이블을 의미하는 거겠죠. 동축 케이블에 V0에 전압을 인가하여 부하 저항에 I의 전류를 흘리고 있다. 두 도체 사이에 유전율 입실론의 유전체가 채워져 있을 때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점에서 형성된 전개와 자개에 의한 포인팅 벡터는 크기에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벡터 P를 물어보고 있는데 전개와 자개에 의한 포인팅 벡터죠. 그래서 전개와 자개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개 E 벡터, 그 다음에 크로스 H, 이거를 의미하는데, 자, 전개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는요, 우리 전개는 선, 이 동축 케이블이 무한히 긴다 하니까 멀리서 보면 뭐예요? 선이 되겠죠? 선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어떻게 해줄 거냐? 바로 2 파이 입실론, 제로 아니고 여기 유전율 입실론 있으니까 입실론 그대로 쓰면 되겠죠. R 분의 람다 해주면 이게 바로 전개 2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개로는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지금 형태로 바꾸려면 위에가 V0가 나와야 되는데, 자, 자개에서 V는 없기 때문에, 전압은 없기 때문에, 전위는 없기 때문에 여기 이 전개에서 전위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위 값을 넣기 위해서 요거를 적분해 줄게요. 적분해주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두고 2파이 입실론 R 분의 람다 거리에 대해서 미분해 주게 되면 이거 뭐예요? 전위죠. 전위, 여긴 저희 제로, V0라고 나왔으니까 V0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분해 주면요. 자, 거리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거니까 2파이 입실론 분의 람다는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R분의 1을 적분해 주게 되면 자연 로그 IN이 나오죠. 그리고 A부터 B까지니까 A분의 B가 V0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도 보려고 하니까 V0가 이 값인 건 알겠는데 보기에 이게 이미 떡하니 있어요. V0가. 그렇기 때문에 얘를 넘겨줘야 돼요. 넘겨줄 건데 이 친구 IN A분의 B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걸 넘겨주냐? 2파이 입실론 분의 람다라는 거는 여기 없어요. 그죠? 뭐 물론 여기 2파이 입실론이 있긴 하지만 2파이 입실론이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IN은 다 있는데 얘는 없죠.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 얘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겨주게 되면 위에다 쓸게요. 넘겨주게 되면 2파이 입실론 분의 람다는 IN 분의 A분의 B 분의 V0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R을 넣어줄게요. 여기도 R 넣고 여기다가도 R을 넣으면 서로 동일한 거죠. 그 상태에서 이거 뭐예요? 전개 2였죠. 그래서 2는 뭐다? R, 여기다 쓰지 말고 좀 아래다 써야 되겠죠. 분모니까 R, I, N, A부터 B까지 하고 그 다음 A분의 B 하고 V0 한 게 전개 2다 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자, 만약에 이제 아까 그 공식 2파이 입실론 분의 람다 곱하기 IN A분의 B 이 공식을 암기를 하고 계셨더라면
야, 이게 암기하는 공식 중 하나죠. 이걸 암기를 하셨다면 여기까지 변형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거 E는 R, IN, A분의 B 분의 V 제로 옆에다가 써놓을게요. E는 R, IN, A분의 B 분의 V 제로 적어놓고 여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뭘 구해줘야 되죠? 자, 이제 보면은 자계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계. 자, 자계를 구하는 공식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i가 나왔기 때문에 i는 폐곡면 적분 h 곱하기 dl로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적분을 하는 거는 이제 다들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h 곱하기 2파이 뭐가 돼요? r이 됩니다. 2파이 r. 그래서 이게 뭐다? 전류 i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h 값으로 바꿔야지 이거랑 2랑 크로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h는 2파이 r분의 i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크로스 해주게 되면 v0i 2파이 r의 제곱 in a분의 b가 되겠네요.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2번이 되겠네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더 쉽게 풀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자, 전개와 자개를 크로스 하겠다라는 건데 단위는 벡터 값이 아니니까 그냥 곱해주는 거죠. 자, 전개의 단위 V 볼트 퍼 메타, 그 다음에 자개 단위 암페어 퍼 메타, 둘이 곱해주면 VA 퍼 메타 제곱이 되죠. 자, VA는 와트니까 VI가 있어야 되겠죠? 자, VI 있는 거. 자, 1번은 V밖에 없으니까 단위가 V 퍼로 나오게 될 테니까 탈락. 자, VI, VA 나오고 밑에는 R의 제곱이 있으니까 미터 제곱 나오겠네요. 자, VI, VA 나오고 여기는 제곱이 없으니까 뭐 단위가 나올 수가 없겠네요. 자, 여기는 VI니까 VA는 나오는데 밑에는 제곱이 없으니까 메타 제곱이 못 나오겠네요.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 방금 저처럼 푸는 게 맞겠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은 얼른 문제 풀고 쉽게 문제 풀면 그게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풀려고 마음을 먹고 했다가 그렇게 안 풀렸을 경우에 약간 정신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이걸 맹신하지 말아라 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출제자가 의도한 방법이 있고 의도하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쉽게 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편법이죠. 그 편법이 안 먹힐 때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공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라는 게 된 겁니다. 만약 전공법을 모르면 이렇게라도 풀면 되겠죠. 그때 편법을 써라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자, 다음 번호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각좌표계 점 P1 이렇게 있고요. 1 나노클롱 전하 Q1이 놓여 있고 점 P2 XYZ는 131이래요. 전하량 9 나노클롱이 전하가 Q2가 놓여 있다. 점 P3에 놓인 전하량 2 나노클롱의 전하가 Q3가 Q1, Q2로부터 받는 총 힘에 의하 0일 때 P3의 좌표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충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면 Q1이 여기 있고 Q2가 여기 있으면 뭐 여기 사이에 어느 지점에 Q3가 있겠죠. 근데 다만 보시면 전하의 크기가 Q2가 9고 Q1이 1이죠. 그래서 전하량이
전하량이 큰 쪽이 아무래도 좀 멀리 있겠죠. 그래야 힘의 합이 맞게 될 테니까. 그래서 한 요쯤에 Q3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하의 크기가 1쿨롱 대 9쿨롱이니까 뭐예요? 1대 9의 크기를 가졌죠. 1대 9의 크기를 가졌다. 그러면 우리 이 힘, 여기 전기장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K 그 다음에 쿨롱 상수 곱하기 R 제곱분의 Q1, 얘는 K 곱하기 R 제곱 Q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R 제곱 여기 뭘로 비교가 돼요? 힘의 크기는 거리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뀌냐? 거리로 바꾸게 되면 1대 3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제곱이니까 3의 제곱근 9의 제곱근 3이 이렇게 됩니다. 1대 3 비율로 있어요. 자, 그럼 1대 3 비율로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1대 3. 그럼 가중치를 가지고 문제를 또 풀 수가 있어요. 자, 가중치는 Q1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이 되겠고 Q2는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중치가 뭔가요?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하면은 이거 비율을 이제 가중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1 값은 여기다, Q1 값은 이렇게 넣고요. 분자로 들어가고요. Q2의 분자값 3은 3, 여기 분자값 여기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는요, X2, X 여기 Q1 구해야 되니까 X2 넣고요. 빼기 X1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가중치 4분의 1 해주고 더하기 X1 해주면 돼요. 자, X2 뭐예요? 1이죠? 1 넣어주고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해주면 얘 4죠? 이렇게 돼서 4. 그럼 4 곱하기 4분의 1은 약분돼서 1이 되고 X1은 마이너스 3이니까 자, X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값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Q2로 Y값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Q2로 Y값. 자, Q2로 Y값은, 자, 그러면은 아까는 X2가 먼저였죠? 하지만 Q2 값 구할 때는 X1이 먼저입니다. X1이 아니라 Y1이 되겠네요. Y1 마이너스 Y2 곱하기 가중치 4분의 3 더하기 Y2가 되겠죠. Q2로 구할 거니까요. 자, Y1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4 해주면은 여기 약분해서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리고 Y2가 3이니까 플러스 3 해주면 값 뭐 나오죠? 0 나오네요. 그러면은 X축은 2고 Y축은 0이고, 이제 Z축 구하려고 보니까 보기에서 Z축 1로 모두 동일하네요. 그러면은 X축이랑 Y축만 보고 풀 수 있겠네요.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만약에 내가 가중치를 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럴 땐 어떻게 구해주냐? 우리 거리의 비율은 3대 1인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3대 1은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냐? 4대 4개가 있으면 4칸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Q1, 여기가 Q2라고 했을 때 어느 지점에 Q3가 있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럼 4칸 중에 한 칸 먹는 게 뭐예요? Q1이 한 칸이 먹고 얘는 3칸을 먹어야 되겠죠. 그럼 이 지점에 있어야 돼요. 이 지점에 Q3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좌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X축 기준, 여기 0점 기준으로. 자, 마이너스 3. P1은 마이너스 3이래요. 1, 2, 3. 마이너스 3. 여기에 Q1이 있겠다. 일단은 X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2는요, 1이니까 여기 있겠네요. 자, 여기도, 여기는 Q2 이렇게 두면 되겠죠. 자, 크기도 참 4칸으로 이루어져 있죠. 1칸, 2칸, 3칸, 4칸. 자, 그러면은, 자, Q2는 3칸. 하나, 둘, 셋. 이 지점.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Q1은 1칸. 이 지점. 자, 이 지점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X축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Y 한번 구해볼게요. Y는 P1은 마이너스 1. P1은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축 3. P2는 3이니까 하나, 둘, 셋. 여기도 4칸이네요. 자, 여기서 가중치가 아니라 이제 Q2는 3칸 먹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X축은 1칸 먹어야 되니까, 아니 Q1은 1칸 먹어야 되니까 여기. 그럼 여기 몇이에요? 0.0이 되겠죠. 그래서 Y는 0. 마이너스 2,0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예, 가중치를 몰라서 풀 때는 요렇게라도 한번 풀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구의 반지름이 A, 외구의 내반지름이 B인 동신구도체 간의 유전율이 입실론이고 비저항이 로우인 저항 물질이 채워져 있을 때 내구 사이의 저항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나온 게요. 내구의 반지름, 외구의 내반지름 B인 동신구도체니까 그냥 9에서 요렇게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주고, 그게 9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유전율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저항 로우가 나왔죠. 자, 이러면 바로 공식 나오죠. RC. 지금 뭐 물어보고 있어요? 저항값 물어보고 있으니까 R은 C분의 입실론 로우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네요. 그럼 자, C값만 알면 로우랑 입실론 값은 여기 있으니까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C값은 또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 지금 이 형태 보니까 전위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왜? 적분 형태죠. 이 모양이. 자, 적분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C랑 V 있을 때 이거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자, CV는 Q다라는 공식이 있죠. CV는 Q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C는 V분의 Q, 요걸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다가 내구의 반지름 A, 외구의 반지름 B인 것까지 알려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자, 마이너스 앞에 있어야 되겠죠? 전개를 뭘로? 거리로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 방향을 마이너스로 설정을 했는데 A에서 B까지 우리가 9에서 길이를 음수로 할까요? 양수로 할까요? 양수겠죠? 그래서 양수에서 양수로 가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기호가 플러스로 변해버려요. 근데 왜 마이너스가 애초부터 있었을까요? 전위는요, 높은 값에서 낮은 값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방향을 항상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방향을 정해줬기 때문에 이 방향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 이 적분 한번 해볼까요? 이 값 그냥 통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값은요,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가 되겠죠. 그리고 거리에 대해서 적분해 주게 되면, 자, 거리니까 4파이 입실론 Q는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Q는 그대로 나오게 되고 여기에 R제곱을 적분해 주면 R분의 1 마이너스, 그리고 A에서부터 B까지 대입해 주면 됩니다. 넣게 되면 B부터 먼저 넣어서 마이너스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게 되죠. 빼줘야 되니까 둘이. 그럼 얘는 양수가 되고 얘는 음수니까 항상 뺄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니까 얘를 정리하게 되면 4파이 입실론 q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값? 이게 전위값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 전위값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지워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도 지워도 되겠죠? 전위 요거 아는 값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해볼게요. 자, q 곱하기 v분의 1이 이거죠? 그래서 v 값이 몇이다? 아까 4파이 입실론 분의 q 곱하기 a분의 1 더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v분의 1이니까 역수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q분의 4파이 입실론 얘는 이 q랑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q 밑에다가 얘를 역수치 해줄 필요 없죠? 곱하는 거니까 요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분모에 q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그 다음 분자에 4파이 입실론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q 곱해주게 되면 q 약분 되겠죠? 그래서 남은 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분의 4파이 입실론이 되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게 C값이죠? 이 C값을 여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거 기억하시고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적어두고 지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 C 넣어야 되니까 입실론 로우 곱하기 C분의 1 하면 되죠?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역수를 취해 줄게요. 자, 그러면 입실론 로우 곱하기 4파이 입실론 분의 A분의 1 곱하기 B분의 이거 D라고 써버렸네요. B분의 1 해주면 되겠죠? 자, 입실론 지워지고 4파이 로우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파이 로우 a 마이너스 b인 2번이구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A와 B를 접합하여 하나의 폐로를 만든 후 두 집합점에 뭐예요? 집합점에 온도를 다르게 할 경우래요. 온도를 다르게 할 경우 폐로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은 했습니다. 자, 우리 열이 전기로 변하고 있는 현상이죠. 열이 전기로 변한다. 무슨 현상? 재백 현상. 그래서 1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반대로 전기가 열이 된다. 뭐예요? 펠티의 현상이죠. 자, 그리고 톰슨 현상은 뭐예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이 아니라 동일 금속일 때가 될 거고, 압전 현상은 뭐예요? 압력을 가했을 때 전기가 생기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죠. 자격증으로 따지면 기능사에서 해당되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만약 틀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 하나였다.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이제 쉬운 문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10번은 압도적으로 쉬운 문제였다. 그냥 10초만 보고 풀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였다.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여기서 헷갈리셨던 분들은 꼭 암기해 주세요. 열전기는 재백, 전열기는 펠티. 자,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반대니까 괜찮겠죠? 더 톰슨은 동일금속, 압전은
말 그대로 압력이 있었을 때 전기가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11번 보기와 같이 무한히 긴 가는 도선의 전류 I1이 흐르고 있고 그 옆에는 한 변의 길이가 Lm인 정사각형 루프가 놓여 있으며 루프의 두 변은 도선과 나란하다. 루프에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 I2가 흐르고 있고 루프의 가까운 변과 도선 사이의 거리는 d미터만큼 떨어져 있을 때 루프와 도선 사이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몇 뉴턴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요. 자, 이면에서 힘을 받는 힘이 있겠죠. 그리고 이면에서 받는 힘이 있겠죠. 이 두 개의 힘을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둘 다 더해주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I2가 어떻게 흐르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럼 전류가 시계 방향. 자, 오른나사 법칙으로 전류가 여기 지금 첫 번째 가까운 면에서는 위로 흐르고 있겠죠. 그래서 힘의 방향이 이쪽.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명확하게 보자면 이 친구는 이렇게 되고 있고 이 친구는 이렇게 되고 있죠. 나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 면 볼게요. 자, 이쪽 I1이 흐르는 건 위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힘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봤을 때 이렇게 해서 힘이 이쪽으로 감기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지금 부딪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돌아 나오고 있죠. 이렇게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즉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될 때 힘이 여기서는 합쳐지고 이 친구는 부딪힌다. 즉 이 친구는 플러스가 되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할게요. 이거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시계 방향. 네. 아, 네, 그렇게요. 이렇게 두고 할게요. 안녕하세요. 류시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1번부터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번. 보기와 같이 무한히 긴 가는 도선의 전류 I1이 흐르고 있고 그 옆에는 한 변의 길이가 Lm인 정사각형 루프가 놓여 있으며 루프의 두 변은 도선과 나란하다. 루프에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 I2가 흐르고 있고 루프의 가까운 변과 도선 사이의 거리는 d미터만큼 떨어져 있을 때 루프와 도선 사이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 뉴턴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림에서 이 면에 힘을 받는 거와 또 이 면에 힘을 받는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과 이 면을 구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서로 빼거나 더해줘야 되겠죠. 왜냐? 여기는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여기는 그럼 이렇게 흐를 것이고 여기는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서로 정반대다 보니까 서로 빼줘야 된다가 맞습니다. 그러면 얘를 빼줘야 될지 얘를 빼줘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요거랑 같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 위로 올라가고 있죠. 시계에 이 친구도 전류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해서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휘어 감기고 있습니다. 예,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가까우면은 더해주는 게 맞고 이 친구는 반대로 흐르니까 이 친구가 들어오고 있다면 얘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빼주는 게 맞습니다. 멀리 있는 친구는 빼주는 게 맞고 가까이 있는 친구는 더해주는 게 맞습니다. 즉, 이 친구의 힘을 더 구하고 이 친구의 힘을 구해서 서로 빼주면 그게 정답이 되겠다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 전류로 구할 수 있는 공식 뭐가 있었죠? F, 힘 F는 FB, I, L이 되겠다. 그리고 사인 세타가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인 세타는 제가 적은 이유는요. 자, 이쪽 면에서 사인 세타 값이 몇이 되죠? 자, 각도가 0이니까 0이 됩니다. 0. 그래서
이쪽 두 면만 계산하는 이유가 이쪽 두 면에선 어떻다? 0이 되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i도 있고 l도 있지만 뭐가 없어요? b가 없죠. b 구하는 공식 뭐였죠? 2파이 r 분의 뮤가 되겠다. 근데 뮤가 되는데 여기 보기 보면 다 뮤 제로로 나와 있죠? 예. 투자율이 아닌 진공의 투자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 제로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i. 여기서 i 값은 뭐예요? i2 값이 되겠죠. 여기는 i1이 되고 여기는 i2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곱해주게 되면 요게 어디서의 지금 힘이죠? 바로 이쪽 면과의 힘이에요. 이쪽 면과 이 무한히 긴 선의 사이의 힘입니다. 근데 여기 r을 d, 여긴 d라고 나왔으니까 r을 d로 바꿔줘서 2파이 d 뮤 제로 i1 i2 l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 값 구해서 빼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2파이 얘 d라고 쓰면 돼요? 안 되겠죠. l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d 플러스 l 분의 뮤 똑같이 쓰면 되겠죠. 뮤 제로 i1 i2 l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 자, 보기에서는 정리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d 값 빼고 다 동일하죠. 여기 d 플러스 l 값 빼고 다 동일하죠. 그래서 그걸로 묶어 볼게요. 2파이 분의 뮤 제로 i1 i2 l로 묶고 가로치고, 자, d만 남으니까 d분의 1 마이너스 d 플러스 l분의 1만 남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여기 있는 거랑 형태가 비슷하니까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는 다 플러스네요. 그럼 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되겠네요. 그래야 정답을 알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정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굳이 안 쓸게요. 요거는 그냥 A다 라고 적고,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통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서로 곱해주면 되겠죠? 서로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서로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D 플러스 L 분의 D 플러스 L이 되고요. 마이너스, 자, D 플러스 L 분의 D가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D니까 이거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게 D 플러스 L 분의 L이 남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요거 A가 요 값이니까 서로 곱해주게 되면 2파이 분의 뮤 제로 i1 i2 그 다음에 l. 자, 곱해주면은 위에는 뮤 제로 i1 i2 l의 제곱이 되겠고요. 밑에는요 2파이 d 그 다음에 d 플러스 l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몇 번이에요?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참던 정답 골라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공식을 암기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지금 ZY, YZ 평면에 원판이 있는 거예요. 그 원판에서 지금 X축으로 여기 H 이 지점에 전기장이 얼마냐? 전기의 세기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제 이론 시간에 많이 풀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공식을 암기했다라는 가정하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입실론 제로 분의 시그마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Z 제곱 플러스 R 제곱
분의 Z다 라면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여태까지는 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요거는 왜 이렇게 했느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내용 자체가 적분이고 막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다 계산하면서까지 시험에 풀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를 놓칠 수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공식을 잘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문제부터 다 풀고 마저 풀어주시면 되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저 공식을 외우신 분들은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자, 시그마는 뭐예요? 면전화 밀도잖아요. 그래서 로우 S로 바꿔주고 로우 S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1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Z는 여기는 여기 왜 Z가 나왔냐? 대부분 이론에서 설명을 하거나 이론상으로 말씀을 드릴 때 X, Y 평면에 존재하는 원판이고요. 그 다음에 Z축으로 전기장이 뻗어나간다 하기 때문에 Z축 방향이라서 Z를 쓴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X축이죠. 사실 공식은 똑같습니다. 자, H이기 때문에 여기 루트 H의 제곱 플러스 R은요. R은 어떻게 되죠? R인 여기 반지름이 A니까 A라고 쓰면 되겠네요. A 제곱 분의 H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있나 봤더니 없죠. 그럼 얘를 또 풀어줘야 되겠네요. 자, 한번 풀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주려고 보니까 여기가 지금 h분의 1, h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보기가 여기 h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h분의 1로 바꿔줄게요. 자, 1을 h분의 1로 바꾸려면 h분의 h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여기 위에도 h가 있고 여기도 h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h로 묶어줘 볼게요. 그러면은 h분의 1 마이너스 요 h 날라가니까 루트 h 제곱 플러스 a 제곱 분의 1이 되겠다. 그리고 이 h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꺼내줘서 얘랑 곱해주게 되면 이 입실론 제로 로우 sh 이 엡실론 제로 분의 로우 sh h분의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h제곱 루트 분의 1 되겠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건 뭐예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뭐라고, 이게 뭐냐면 방향 벡터죠. 단위는 1이고 숫자는 1이고 방향만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 벡터를 표시한 겁니다. x축상으로만 있으니까 x축상으로 방향이 있다. 방향이 x축만 있다 해서 이런 벡터를 써준 건데 이거 방향 벡터인 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왜냐면 벡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와 같이 두 종류의 무손실 매질이 평면 x는 0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x는 0보다 작은 매질은 이 매질 1은 유전율과 투자율이 각각 입실론과 뮤이고 x보다 큰 0보다 큰 x를 가진까 매질 2는 유전율과 투자율이 각각 2입실론 뮤이다. 균열 평면파가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고 파이 전기장이 매질 1에서 전개 벡터는 2사인 2파이 플러스 2파이 곱하기 10의 6승 t 마이너스 2x라고 표현이 될 때 매질 2에서 파이 진행 속도는 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매질 1과 매질 2에서의 속도 구하는 방식이 뭐죠? 루트 뮤 입실론 분의 1이 되겠죠. 자, 근데 매질 1에서는 입실론과 뮤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매질 2에서는요 뮤 입실론인데 입실론이 2니까 여기 앞에 2 입실론이 이렇게 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2 빼줄 수 있죠.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뮤 제로, 뮤 제로가 아니라 뮤 입실론 1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 뭐예요?
매질 1에서의 속도죠. 즉 매질 1에서의 속도를 알면 거기에 루트 2분의 1만 해주면 아, 매질 2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겠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됐네요. 자, 그럼 매질 1은 요 전개값이 있으니까 요걸로 구해주면 되겠죠. 자, 요걸 주어졌다라는 것은 뭘 이용하라는 거예요? 예, 파수를 이용해라 라는 거죠. 파수 베타는 뭐예요? 속도분의 오메가니까. 예, 주파수랑은 다른 개념이죠. 자, 그래서 두 개 위치 바꿔주면 속도 V1은 베타 오메가가 되고, 자, 베타는 파수 2죠. 2 값 넣어주고, 오메가는 2파이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2파이 곱하기 10의 6승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약분돼 가지고 남는 거 파이 곱하기 10의 6승만 남고, 이게 뭐예요? V1이죠. V1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곱하기 루트 2분의 1을 해주게 된다면 이게 뭐다? 이게 V2가 되겠다. 그래서 루트 2분의 파이 곱하기 10의 6승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몇 번?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4번 자유공간에서 반지름 3cm와 2cm인 두 도체구에 각각 4 마이크로클론과 마이너스 6 마이크로클론의 전하가 대전되어 있다. 두 구를 접속시켰을 때 반지름 3cm의 도체구에 남는 전하량 마이크로클론 값은 얼마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무슨 상태예요? 3cm 구와 2cm 구가 있는데 이걸 서로 접촉시켰대요. 그랬더니 3cm에 남는 구에 3cm의 구에 남아있는 전하량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무슨 상태예요? 등전이 상태죠. 등전이. 왜? 전위가 같아져야 전하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전하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전하의 위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남아있는 거 물어보니까 등전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전위로 나타낼게요. 자, 이 반지름이 3인 걸 1번 구라 하고요. 도체 9니까 반지름 2인 걸 2번 도체구라고 하겠습니다. 2번 도체구. 자, 그러면은 V1과 V2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럼 V 구하는 공식 K 클롱이죠. 클롱 상수 곱하기 R 분의 뭐예요? R 분의 Q인데 Q를 쓰면 안 되죠. 왜 Q를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도체, 즉 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수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 수위는 이만큼 있어요. 얘는 이만큼 있어요. 자, 근데 여기를 연결시켜 놨어요. 그럼 이 친구가 일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등수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처음에 있었던 양과 두 번째 있는 양, 처음에 있던 양과 두 번째 있는 양이 서로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소문자 Q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문자 Q1는 K 곱하기 클롱상수 곱하기 R분의 Q2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클롱상수 같으니까 없애주고 얘는 R1, R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 지워버리고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1 몇이에요? R1은 3cm죠? 그래서 3분의 Q1이 될 것이고 얘는 2분의 Q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지금 정리를 해줄 건데요. 지금 봤을 때 우리 지금 미지수가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뭘 물어보고 있어요? 3cm에 남은, 그러니까 Q1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소문자 Q1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이 Q2를 이용해서 Q1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Q1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Q2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Q2는 2를 넘겨서 3분의 2 Q1이다 라는 공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두고
여기 위에다가 Q2는 3분의 2 Q1이라는 거 빼고 다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전위가 같다는 건 했어요. 그럼 아까 그 수조를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수조 처음에 들어있던 수조양이 각각 달랐죠? 등수위가 되기 전까지 그 수조의 양에 그 더한 양이랑 등수위가 됐을 때 그 두 수조의 합이랑 서로 어떻게 될까요? 같습니다. 즉, 이 전하도요, 전하 보존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Q1 플러스 Q2가 Q1 플러스 Q2와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Q1 플러스 Q2. 자, 전하량 4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는 Q1, Q2인데, 자, Q2는 3분의 2. 자, Q1 더하기 3분의 2 Q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더해줘 볼게요. 자, Q1은 3분의 3 Q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3분의 2 Q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분의 5 Q1이고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요거 넘겨주게 되면 Q1은 5분의 마이너스 6이 되고 1.2 마이너스 1.2 나노클롱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단 입실론 제로는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다. 요거는 약간의 트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걸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 코일을 H 1000A/m인 균일 자개 안에서 오메가는 1000 각속도로 회전시킬 때 코일에서 발생하는 전압의 최대값은 몇인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전압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사인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사인 90도가 최대가 되니까요. 사인 90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라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대값 물어보니까 유도기전력 구하는 공식으로 풀어내면 되겠죠. 유도기전력 구하는 공식 뭐였죠?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근데 요게 이 파이가 뭐예요? 이 파이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BA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죠.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면 되겠죠. 오메가 t가 됩니다. BA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 dt분의 d 이게 시간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미분하는 거죠. 그럼 코사인 미분하면 뭐가 되죠? B 곱하기 A 곱하기 가로치고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요런 값이 돼요. 거기다가 여기 마이너스 n 있으니까 마이너스 n까지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n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자, 아까 여기 최대값 사인 90도 요거 1 되죠? 1. 그래서 남는 거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밖에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n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서로 상쇄되니까 결국에는 n, b, a, 오메가만 구해주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아는데 뭐만 몰라요? b만 몰라요. b만 모르기 때문에 이 b를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어떻게 구해요? b는 투자율 곱하기 h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투자율이 있네요. 자, 투자율 단 요것도 이용해 주면 되겠죠. 자, 단 1이니까 뭐예요? 진공속이겠다. 그럼 뮤 제로만 계산하면 되겠다가 되겠습니다. n 그 다음 b는 뮤 그 다음에 뮤 제로만 쓰면 되겠죠. 뮤 제로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뭐 남았어요? 오메가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 h 그 다음에 오메가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뭔가 하나가 a 단면적이 빠졌죠. 단면적까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n은 지금 그림 보니까 어때요? 하나만 감겨 있죠. 그래서 1이 되고요. 뮤 제로는요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는 몇이래요? 예, 1000 암페어 퍼 메타래요. 1000이니까 10 곱하기 몇이에요? 3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메가는요, 오메가도 1000이네요. 10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다. 자, 그리고 우리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 코일이래요. 자, 그럼 단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10cm 곱하기 10cm 해야 되겠죠. 자, 이 친구 미터로 바꾸게 되면 0. 몇이죠? 미터로 바꾸게 되면 0.1이죠. 0.1. 0.1m니까 그럼 0.1m 곱하기 0.1m니까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하면 100분의 1이 되겠네요. 자, 100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겠다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 여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10의 마이너스 9승. 그러면 빼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만 남겠네요. 그죠? 그러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4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10 나노클롱, 마이너스 10 나노클롱, 20 나노클롱의 점전화가 각각 점 x, y, z 1.5, 1, 1, 마이너스 1, 0, 1, 0.1, 2에 놓여 있을 때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2m인 구로부터 나오는 총 전기 전속의 값은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핵심이 뭐냐? 이 구 안에 있어야 돼요. 구 안에. 반지름이 2m인 구로부터 차오는 전기 전속의 값이니까 어떻게 있어야 돼요? 구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점전화가 구 안에 있는지만 일단 보면 되겠죠? 근데 보면 반지름이 이래요. 그러면 좌표로 나타내면 자, Z축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반지름이니까 0점 기준으로 2m,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이렇게 뭐 포함되는 거 다 하면 되겠네? 하고 보니까 1, 1.5, 1, 여기 안에 있겠네요. 1, 마이너스 1, 0, 당연히 여기 안에 있겠네요. 1, 0.1, 2. 아슬아슬하지만 왠지 안쪽에 있을 것 같죠? 라고 풀면 다 틀립니다. 왜 다 틀리냐? 구는요, 구는 반지름이 2m라고 해서 좌표를 2로 잡고 해버리게 되면 틀린 값이 나와요. 왜 틀린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구니까 Z축까지 있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의 루트 씌운 게 2여야 합니다. 2여야 해요. 자, 그러면은 요걸로 한번 계산 다 해볼게요. 자, 근데 계산하기 루트 값 있으면 귀찮죠? 그래서 루트를 없애버릴게요. 그럼 여긴 제곱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 x, y, z 제곱의 합이 4 안으로 들어오면 9 안에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의 제곱 플러스 1.5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자, 1의 제곱은 1이고 1의 제곱은 1인데 1.5의 제곱은 계산하면 15 곱하기 15가 225 나오니까 2.25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총합이 4가 넘죠? 그러니까 얘는 9 안에 없는 거예요. 그죠? 좌표가 1, 1.5, 1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산을 다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 마이너스 1, 0. 얘는 2죠. 예, 4 안에 있으니까 얘는 들어가 있다. 얘는 1, 0.1, 2인데 얘는 딱 봐도 안 되겠죠? 예, 0.1이 작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양수고
2에 2가 4가 넘으니까 4에다 1만 더해도 5죠. 그래서 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 손속의 값 해놓고 나노 클럭 물어봤으니까 요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0.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현혹되지만 않았더라면 굉장히 쉬운 문제 중 하나였죠. 만약에 이 문제는 사실 난이도보다 현혹되는 걸 무서워하셔야 되는 문제 중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자유공간에서 투자율 μ0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일 때 비투자율 μ R에 물질로 채워진 솔레노이드 중심에서 자속 밀도 크기가 50 마이크로예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네요. 마이크로이다. 웨버 퍼 메타 제곱이다.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20mA이고 솔레노이드의 건선수의 길이가 각각 1000에 50cm일 때 투자율 R, 비투자율 비투자율은 하고 물어보고 있죠. 단 솔레노이드의 길이는 반지름보다 충분히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솔레노이드에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은 뭐죠? B는 μ 곱하기 N 곱하기 I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은 뭐예요? 단위 길이당 건선수죠. 여기서 단위 길이는 여기서 단위 길이는 1m가 아니라 주어진 길이를 하면 되겠죠. 자, 솔레노이드의 길이가 이제 50cm라고 했으니까 50cm를 미터로 바꾸게 주면 0.5가 되겠죠. 0.5분의 1000 해주면 n이 나옵니다. 그러면 2000이 되겠네요. 자, 2000이고, 자, μ0 그냥 μ는 μ0 곱하기 μr이죠. 그래서 μr 물어보는 거니까 μr을 앞에다 두고 μ0 그리고 2000 2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그리고 i는 몇이래요? i는 20mA래요. 20mA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겠죠? 근데 2 곱하기 10이 있으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쓰면 되겠네요. 자, 이게 뭐라고요? 자, B. 자속 밀도는 크기가 50 마이크로니까 5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크로니까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러면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겠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다 계산해서 넘기기만 하면 μr 비투자율 구할 수 있겠네요. 자, μ0 뭐예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2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겠네요. 자, 이거 다 해주면은 마이너스 9승 마이너스 6승 그래서 4파이 하니까 더해서 16파이 그 다음에 10의 뭐예요? 6승이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자, 그럼 이거 이렇게 넘길 건데 얘는 지금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얘 넘기면 뭐예요? 5 곱하기 10분의가 아니라 16파이 분의 5 곱하기 10 해서 비투자율은 8파이 분의 25가 되겠다. 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보기와 같이 유전체가 비유전율이 3이래요. 비유전율이 3인 평행판 커패시터에 채웠을 경우 전정 용량으로 옳은 것은 단 D는 뭐 이렇게 그림이니까 그림 보면 될 것 같고 초기 정전 용량은 C0래요. 전기장은 균일하다. 그러면은 초기 정전 용량부터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초기 정전 용량 C0는 뭐예요? 여기 S, D. 요게 총 S고 요게 D잖아요. 그러니까 D분의 S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왜냐? 여기는 다 공기 중으로 채웠으니까, 진공 중으로 채웠으니까 요렇게 됩니다. 이게 초기예요. C0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면 여기 요렇게 나누면 되겠죠. 요렇게 세 개로 나눌 거예요. 얘가
C1, C2, C3가 될 건데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이? 병렬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예구하고 예구하고 예구해서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C1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C1은요. C1은 먼저 구해보면은 요렇게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D겠죠? D분의 S만 면적이 줄었고 3분의 S로 줄었고 입실론 제로 곱하기 뭐예요? 3이겠죠? 3. 그래서 요거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3D 3D분의 S가 될 것이고 입실론 제로 3이 되겠죠. 그럼 얘 약분돼서 D분의 S 입실론 제로 뭐예요? 그냥 C0 값 나왔죠. 얘는 뭐다? 그냥 C0다 라고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입실률 이게 반만 쳐져 있어요. 반만. 그럼 여기와 여기를 구분 지을 건데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한다면 서로 연결은 어떻게 돼 있죠? 직렬로 연결돼 있죠?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더하면 안 되고 합분에 곱을 해줘야겠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2분의 D분의 3분의 S 입실론 제로가 되겠습니다. 맞죠? 3D 2S 입실론 제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2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2번은 여기다가 쓸게요. 1번은 3D 2S 입실론 제로. 자, 2번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여기 값만 구하는 거니까 2D분의 3S. 아까 거 그냥 그대로 좀 이용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네요. 3D 2S고 입실론 제로 곱하기 뭐예요? 3. 얘 약분되고 D분의 2S 입실론 제로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로 풀어줄 건데 역수를 취해서 더해준 다음에 역수를 취하는 방법이 있고 곱하고 합분의 곱하는 방법이 있죠. 합분의 곱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합분의 곱. 이 역수 취하는 게 더 쉽겠네요. ES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ES 입실론 제로 분의 3D죠. 3D가 되겠고 이 친구는 ES 입실론 제로의 D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더해주게 되면 ES 입실론 제로 분의 4D가 되겠고 약분 하면은 뭐만 남아요? S 입실론 제로 D만 2D만 남죠? 그러면 다시 약분해줘야 되는 거니까 약분이 아니라 역수해줘야 되는 거니까 2D분의 S 입실론 제로가 되겠다라는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우고 이 친구 값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C 제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마저 이제 세 번째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전율은 안 변했으니까 요 값이 얼마나 변했는지만 보면 되죠. D값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러면은 3분의 S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넘기면 뭐예요? 3D분의 S 곱하기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3분의 1 C 제로가 되겠다. 그럼 요거 다 더해주게 되면 자 3분의 3으로 하면 되겠네요. 2분의 1이 있으니까 6분의 6 그리고 얘는 6분의 3
얘는 6분의 2가 되겠죠. 그럼 다 더해주게 되면 6분의 11C 제로가 되겠네요. 정답 몇 번?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정답률이 아주 낮았을 문제 중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문제는 암기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또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와 같이 반지름이 A인 반원 형태의 닫힌 경로를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벡터장 A 그리고 y, ax, x, ay를 선적분한 값은 했습니다. 자, 벡터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즉, 나블라. 네, 나블라. 그리고 곱하기 여기 a니까 a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편미분을 해줘야 되는 건데,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이제 회전이니까 이게 게다가 패곡선이죠. 지금 보면 패곡선이죠. 패곡선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패 루프 적분을 해준 상태에서요. A 그다음에 D. D는 뭐예요? 거리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적분을 2번 해줘야 돼요. 적분 인테그랄이 2번 나오는 중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중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값이 뭐다? 나블라 곱하기 A다. 나블라 곱하기 A를 해준 다음에 여기에 뭘 해줘야 돼요? DS. 근데 여기서 S는요, 단면적 S가 아닙니다. 요렇게 눕힘 S예요. 좀 특별하게 생겼는데, 예, 요렇게 생긴 S예요. 이건 뭐냐? 구의 면적이에요. 구의 면적. 구의 면적이면은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방향이 있겠죠? X축이든 Y축이든 Z축이든 무슨 축이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구해줘야 된다. 라고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구해줘 볼게요. 자, 지금 구할 거는 나블라 A입니다. 자, 나블라 크로스 A인데 요거는 행렬로 나와요. 행렬. 자, 이거 좀 필기하는데 사실 여기서 이거를 배워 가시지 마시고요. 이론 수업 때 요거를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이 벡터만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이버, 예, 발산도 배워야 되고 이런 벡터 값도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시길 원하고, 이게 만약에 진짜 시험 보기 직전에 보는 거다. 근데 난 이걸 모른다 하면 지금이라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A, X, A, Y, A, Z로 쓰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D, X. 그 다음에 라운드 D.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걸 어떻게 쓰냐? 계속 쓰면 됩니다. 라운드 D, Y, 라운드 D. 그 다음에 라운드 D, Z, 라운드 D를 쓰면 돼요. 자, 이 라운드 D는 이것도 사실 이것도 편미분 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여기. 자, X 좌표 뭐예요? Y고. Y 좌표 마이너스 X고. Z 좌표는 없으니까 0이 되겠죠. 그대로 써줍니다. Y 마이너스 X 0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AX 그 다음에 AY 그리고 AZ 값 구해주면 돼요. AX, AY 값 구하게 되면 이거는 행렬식에 의해서 0이 되고요. 얘도 0이 됩니다. 그럼 오직 얘만 몇이 되냐? 마이너스 2AZ가 돼요. 자, 이거 구하는 방식을 그냥 암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지금 모르시겠다 하면 여기서 하시고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되돌아가면서 배우시고 오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AZ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따로 이 파트는 따로 요거 하는 거 따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2AZ. 자, 아까 거 중적분 있죠? 인테그랄 2개 하고 여기 나블라 값 뭐였어요? 마이너스 2AZ. 그리고 남아있는 게 DS가 있었는데 이 9의 단면적이었죠. 여기 방향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 방향 보면
x와 y 평면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수직으로 법선 방향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z값밖에 없죠. 그래서 방향 z값 a, z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z 곱하기 a, z 곱하기 da가 되는 거예요. 자, 앞에 이거 두 개는 외적, 서로 같은 방향인 게 내적하면은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요거 미분하게 되면 a의 파이 a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약분되고 마이너스 파이 a 제곱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어요. 문제를 이 미분, 편미분하는 거, 그 다음에 요 회전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다. 만약에 요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듣기 힘들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공간의 점전화 Q가 존재하고 점전화로부터 Rm 떨어진 점에서 전위가 발생되고 있을 때 점전화로 인해 발생되는 등전이 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쉬운 문제죠. 1번 전위가 같은 점끼리 이어서 만들어진 하나의 면을 등전이면 당연한 소리고요. 2번 등전이면은 패곡면을 형성하며 등전이면과 전기력선 당연한 말이죠. 패곡면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직교합니다. 3번 두 개의 서로 다른 등전이면은 교차하지 않는다. 예, 교차하면 안 되겠죠. 4번 전하가 등전이면을 따라 이동할 경우 전하가 한 일은 거리에 비례한다. 자, 등전이면을 전하가 이동해요? 이동 못하죠. 등전이는 전위가 같았기 때문에 서로 전하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자, 이번 거 같은 건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쉬운 문제도 조금 많았죠. 그래서 좀 난이도는 7급으로 수준을 쳤을 때 조금 그래도 보통인 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